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진로를 고심해왔던 원희룡 도지사가 결국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도지사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 창당에 앞장섰던 원희룡 지사가 1년 3개월 만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에서 2등 싸움을 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일 뿐 보수혁신의 근본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를 뛰어넘겠다며 조만간 무소속 출마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 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여당의 일방적인 우위를 막기 위한 야권 연대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서 또 다른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야당의 견제축이 있어야 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원지사의 탈당이 기회주의적 철새 정치라며 반발했지만 뚜렷한 도지사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녹색당과 무소속의 사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탈당 직전까지 야권 연대를 통한 1대1 구도를 요구했던 만큼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가 오는 15일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김우남, 문대림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도민이 참여하는 유무선 전화 ARS 투표를 진행한 뒤 빠르면 저녁 8시쯤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제주 지역 권리당원 18,000여 명과 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제공한 도민 6만 명의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합니다.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 5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도내 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어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상태가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64명이 감염돼 8명이 숨졌습니다.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우도의 교통 문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죠.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이번에 전기 렌터카에 이어 전기버스도 운행을 시작해 친환경 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우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까지 곁들여집니다. 오른쪽 절벽 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요, 제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입입니다. 이 버스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아닌 친환경 15인승 전기버스입니다. 2시간을 충전하면 우도섬 16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26곳의 정류장을 거치는데 전 구간 5,000원으로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도의 전기버스는 모두 20대. 개통 첫날 이용객은 500명을 넘었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탈 때는 이렇게 부릉부릉 소리가 소음이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전기차는 되게 조용했어요. 오늘 처음 타봤는데. 상당 지금 이제 매연도 없고 좋은 지금 현재 좋다고 다 인정될 걸로. 친환경 전기차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며 사업자와 우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지 1년. 지난해 들여온 전기 렌터카 100대는 이용이 적지만 올여름부터 차량 공유 시스템인 카쉐어링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버스는 대중교통을 막고 렌트카는 카쉐어링 제도로 해서 우도에 디젤 승용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식으로 해서 쓰고. 우도의 전기버스와 렌터카는 모두 120대.
하지만 충전기는 20대에 그쳐 차량 5대가 충전기 1대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우도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장소가 제한적인 데다 이 충전기 등 인프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되길 원하는 아동 공약과 아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7개 분야에 대해 아동 공약을 발표했는데 학교폭력 근절과 급식 예산 지원 확대, 아동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놀이공간 확충 등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자연유산 훼손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선정됐으며 형사 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서로 정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고교생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지난 8일 교통사고로 숨진 16살 김모근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게 된 원인에 대해 고용주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풍이 부는 날씨 속에 화재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과수원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일부와 농자재가 불에 탔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의 과수원에서 불이 나 감귤나무 등을 태운 뒤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40살 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카 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올해 초에는 국제 특송화물로 대마 오일 318.9g을 들여왔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감사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